그렇게 갈라치게 해서 정권 잡으면 좋습니까? 헌법 전무에 박혀 있는데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대권 노름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경복궁 옆에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공원으로 만들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원래 다른 자리인데 지금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송현동 송현공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습니까? 아, 사진이 없군요. 사진 있으면은 더 이해하시기 좋을 텐데 아는 분은 아십니다. 이제 경복궁 옆에 이렇게 거기가 무슨 고등학교 자리예요. 풍문여고인가? 그쪽 네. 거기까지 예. 그 자리죠. 그리고 대한항공 땅도 뭐 있고 그랬지 않았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다가 원래는 이제 이건희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해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뭐 건국전쟁인가 하는 그 영화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정권이 바뀌면서 막 바뀌었고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괜찮을까요? 오세훈 시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한국전쟁이 되게 핫한데 시장님도 좀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이것만은 좀 바로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세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육혁명이에요. 의외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처음으로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0명 중에 80명이 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임기 동안에 거의 문맹률을 20%까지 낮춰놓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됐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박정희 시절에 열차가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승만 시절에 레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이다. 자, 이제 저게 오세훈 TV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을 경복궁 옆에 만든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 예,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인사동 끝에 있는 안국빌딩 예. 그쪽 그 송현동 공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이래요. 예.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11,248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한 4개 이상 만들 정도로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정말 딱 여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라고 불릴 만한 데가 없잖아요. 막 누워서 자유롭게 햇빛도 즐기고 이럴 만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우리나라 허파 같은 곳을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막 계획 없이 해제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2025년까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라고 시민들한테 물었더니 그냥 그대로 둬라라고 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조금 뭔가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도심 한가운데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그 여망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결과 아니겠어요? 여론조사의 결과. 그래서 2025년이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좀 이 공간으로 두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공원으로 조금 조성을 해서 놔뒀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저는 뭐 이건희 미술관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그조차도 사실 인사동이나 그 주변에 수많은 미술관 전시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다 안 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서울 시립미술관 분원도 그
도십자가 그 주변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모자란 건 아니고 첫째. 그래서 공원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 좋은 공간에 굳이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소중한 공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굳이 이렇게 홍범도 장군에서 비롯된 이 이념 전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잦아들만 하니까 또 이승만을 끄집어내서 굳이 이렇게 논쟁의 그 씨앗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냥 이 공간은 좀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 예. 이렇게 분란을 새롭게 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송현 녹지.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예,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예. 사진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열린 송현 녹지공원. 예, 바로 저것입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그것도 경복궁 옆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저렇게 뻥 뚫린 저것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저기에 뭘 만든다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공원을 만들면 제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거기에 논란이 있는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말 사진 참 잘 찍었네요. 그 전에 한번 북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기에서 뭐 서커스도 하고 뭐 애들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는데, 지금 저 다 잔디를 깔아가지고 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 뭐 디자인 얘기하고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오세훈 시장 발언도 지금 준비가 됐죠. 들어보죠.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김종욱 원장님, 지금 저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 우리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 노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대선 분명히 노름.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자기 정통성을 저기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를린에 가면 홀로코스트 만마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경고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을 저질렀던 저기 독일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고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의 10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걸 시내에 지을지 시외에 지을지. 결국 시내에 지었어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그걸 매일 시내에서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각도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뭐냐? 이승만 정권을 불의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 독재를 했었고 국민을 죽였으니까 그런 불의에 맞서서 다시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박혀 있는데, 아니 사대문 안에 있는 송현동에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걸 짓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독재자를 찬양하는 기념을 매일 시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주석입니다. 뭐 그 이후에 국민의 대통령을 뽑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 계속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부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자주독립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국제문서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2번 나오면서 소위 독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명한 게 있어요.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윤동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카이로 선언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승만도 우리의 국가의 독립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그리고 저희 제대로 된 역사관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 세력이나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개념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세훈 대선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 김종욱 부원장 두 분은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쪽의 패널이시니까. 신인규 위원장은 이제 보수시잖아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걸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떤 역사의 한 면만을 독점시켜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전 진영을 떠나서는 다건 자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기념관은 전 좀 이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에 하야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하고 싶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전 역사의 평가에 맡겨서 자율의 영역에서 저는 소비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참 아픈 역사지만은요, 국민의힘의 당사에 가보면은 중간에 이제 대통령의 사진이 몇 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예.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탄핵당한 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진은 안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가보면은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또 걸려 있거든요. 이게 두 역사가 어느 날 합치가 되는 날에 아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영은 다르지만은 전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도 길이의 김대중도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런 정치에서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배우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인들은 현재의 정치와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과거 논쟁과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렇다면요. 이런 주장 대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와대가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거기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념을 더 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 굳이 이 좋은 부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품에서 뺏어가지고 어느 한 정파의 그 대통령으로 지금 분류돼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그러니까 공적인 면만 너무나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김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노름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길이의 김대중 영화 얘기하셨으니까 21도 한라사님께서 길이의 김대중 영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영화표를 우리 정치일본지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댓글 당첨자들 원하시는 분들 보내드렸는데 그중에 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영화 본 소감이라든지 평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21도 한라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21도 한라사님께서 영화표 보내주신 거 받고 혹시 길이의 김대중 보신 분들 혹시 그거 영화표 받고 길이의 김대중 아니고 다른 거 봐버렸나? 그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예. 저도 길이의 김대중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전 인천까지 가가지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참 그 DJ라고 한 대통령의 그 지나갔던 모든 그 일상들이 담겨 있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건국전쟁이면 뭐 이제 이승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궁금해요. 김주정 의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는 난 노무현 존경한다고 했다가 이승만 얘기 언제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전두환 얘기 한번 해가지고 또 욕을 먹었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고 깊은 고민과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 그 이념 논쟁으로 우리가 진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지금 현재 육사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이념 논쟁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수도권 의원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넘어간다. 또 진다 수도권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걱정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새롭게 또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된다, 또 추앙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아젠다가 아직도 무엇인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중구난박 불쑥불쑥 이렇게 하나씩 그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진짜 이런 일만큼은 더 이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신윤기 변호사 말씀하신 가운데 청와대 얘기 나왔잖아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봄꽃이 피기 전에 김은혜 대변인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그 구중 궁궐이라고까지 칭해졌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는 이미 이제 과거 대통령의 그 상징이 돼버렸던 것이고, 진짜 국민하고 소통하려면 옮겨간 용산에서 용산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며 소통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은 오히려 꽉꽉 문 닫아버리고 오히려 더 구중궁궐처럼 돼버린 것이고, 소통은 아예 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갖는 그 보여지는 모습이 훨씬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사람 몇 명 가서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가 뭐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뭘 만들고 어쩌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더 갈라지고 더 쪼개지고 더 대립하고 그럴 게 보이는데 그 짓을 하겠다? 그건 나쁜 짓입니다. 국민을 더 갈라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국민을 갈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합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덩달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갈라치게 해서 정권 잡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정치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나고 녹아나는 것은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